안녕하세요. 강일고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공유결합에 관한 이야기, 남은 이야기 조금만 하고 요것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분자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서 해보려고 해요. 되도록 거의 1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그래도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남은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유결합의 분자 구조를, 공유결합의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 점식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도 해보고 설명도 들었죠. 그거랑 아울러서 공유결합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살짝 남았거든요.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랑 그렇지 않아요? 보면 우리 저번에 이온결합 어딨어? 그래서 요 그래프에 요 빨간 선이랑 얘랑 되게 똑같이 생겼죠? 네, 같은 의미를 가져요. 다른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이온결합에서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근원, 인력의 종류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쿨롱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었다면 공유결합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유결합에서는 두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면서 뭔가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늘어나서 더 안정해지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에서는 정전기적 인력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공유결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력에서 이제 결합력은 인력이겠죠. 그 여기는 인력과 반발력을 따졌을 때 어디가 큰 지점? 그죠? 인력이 큰 지점. 그 다음 너무 가까워지면 마찬가지로 이온결합에서랑 마찬가지로 전자구름이 너무 겹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전자구름 겹치면 싫어하겠죠. 반발력이 작용하면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지. 반발력이 작용해서 여기가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 인력이 작용해서 여기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 인력과 반발력 중에 여기는 인력이 큰 지점, 여기는 반발력이 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봅시다. 여기는 0이에요. 원자가 서로 두 개의 원자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지점. 그래서 에너지가 0인 상태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되게 뭐랑 비슷하죠? 우리 화학에서 에너지는 주로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플러스 양성자 전자 때도 그랬었죠. 양성자 전자였을 때 저 바깥 무한대 전자 껍질을 0이라고 봤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가까운 지점, 에너지가 인력이 강한 지점을 마이너스라고. 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 C 지점에서 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지금 C 지점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거리, 핵간 거리, 우리 주로 공유결합 길이, 이온결합 길이 다 얘기할 때 결합하면 핵간 거리를 결합으로 해요. 왜냐면 전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자 핵의 위치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핵간 거리가 74 피코미터일 때 단위.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죠. 그래서 요 피코미터일 때 결합이 더 이상 너무 이거보다 가까워지면 반발이 해버리고 이거보다 커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서 74 피코미터일 때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안정해지는 만큼이 얼만큼이냐면 436kJ per 몰이라는 얘기예요. 1몰당 436kJ이 안정해졌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공유결합 에너지란 정의 자체가 뭐냐면 공유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우리 0이었다가 그러니까 0이었다가 이만큼 안정해졌으니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혹은 결합했다가 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까지 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결합을 깰 때 필요한 에너지 혹은 결합이 형성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수소 같은 경우에 똑바로 보이나?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이 결합을 깨서 수소 원자 2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결합을 깰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여기가 더 안정하고 여긴 불안정하니까 이때 필요한 에너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결국에 436kJ라는 얘기죠.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곧 결합 에너지.
많이 방출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안정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필요하면 하다는 얘기는 더 많이 여기가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죠. 언제 결합력이 셀까요? 이온 결합에서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에 반비례한다 했었지. 우리 그거 했었죠. 얘는 K의 R제곱분의 Q1, Q2니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온의 전하량 1, -1은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유결합에서는 공유결합 거리만 중요해요. 이걸로 거의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결합력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 에너지가 커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잘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공유결합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결합력이 큰데, 공유결합 거리가 짧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자 자체의 사이즈가 작은 거지. 예를 들어 수소처럼 원자 자체의 사이즈가 작으면 핵간 거리도 짧겠죠. 이게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원자인데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따라서 결합 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누가 결합 거리가 가장 길까? 손 하나 잡는 거랑 손 2개 잡는 거랑 손 3개 잡는 거, 얘가 당연히 가장 3개를 잡았으니까 더 많이 결합을 하니까 더 결합 거리가 짧아지는 거고, 얘는 결합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길이로 봤을 땐 얘가 가장 멀고, 그다음에 결합 에너지로 봤을 때 점점 커지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어떻게 뭘 비교해야 되는지를 여기 활동에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이고, 벌써 6분이 되었네? 어떡하지? 나 3분 만에 끝낼라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연습은 또 다음 시간에 좀 해야겠구나. 연습도 할 겸 분자의 구조의 원리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분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전자를 우리 이런 분자가 나오려면 다 공유결합이에요. 분자가 있을 때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쌍이 있을 거죠. 이러한 전자쌍이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전자쌍이 가장 멀리 있을수록 안정하다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이 서로 마이너스니까 맨날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한다는 게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책에 사진이 잘 나와 있죠. 전자쌍이 2개인 경우, 우리 공간적으로 봤을 때 2개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겠지. 180도. 그다음에 전자쌍이 3개인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 120도가 되겠지. 결합과 결합 사이가, 그게 결합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평면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90도가 아닌 거죠. 만약에 평면이라면 전자쌍 4개가 가장 멀리 있는 게 90도가 제일 낫겠지만, 얘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걸로 봐도 되고, 이런 정사면체, 지금 보이시나? 요거 이게 다 결합이에요. 이게 공유 전자쌍, 1쌍, 2쌍, 3쌍, 4쌍, 옥텟을 만족했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을 수 있는 게 여기가 몇 도? 109.5도. 얘를 우리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요. 정사면체 구조. 자, 여기 책에도 있어요.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있는 거. 얘가 정사면체, 요 가운데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109.5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선생님, 그러면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겠네요. 이거 하나가 결합이라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겠네요. 근데 BF3 B가 F는 옥텟을 만족하지만 8개 되지만 B는 만족하지 못하죠. 얘도 마찬가지. 베릴륨은 만족하지 못하죠. 선생님, 그러면 직선형일 때 무조건 만족하지 못하냐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런 경우. 자, 이중결합이거든요. 얘가 CO2예요. 이중결합의 경우는 여러분이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원래 홀전자 따로 가장 멀리 있었지만, 이중결합을 하려면 여기 같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같이 와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경우는 이 결합 2개가, 이게 이중결합, 이 2개의 결합을 하나의 전자쌍으로, 분자 구조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전자쌍으로
볼 수밖에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합각을 여기 대충 이거 두 개 합하면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결합각이 180도. 버트 그러나 얘는 옥텟을 만족하죠. 전자쌍이 총 4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혹은 뭐 이런 애도. 얘 180도, 아니 180도란다. 이거 120도죠.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인데 얘도 역시나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은 이렇게 전자쌍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마찬가지. 삼중결합이나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2개나 3개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전자쌍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180도, 옥텟은 만족하지만 180도 미안, 120도의 구조를 가져요. 우리 이거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아까 정사면체는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만들어 보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 말고 이 다음 시간에. 이게 정사면체. 대칭이죠. 완벽하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그러니까 이걸 꼭지점으로 하나, 얘를 꼭지점으로 하나, 얘를 꼭지점으로 하나, 다 똑같죠. 정사면체 구조. 자, 하나만, 미안. 10분이 지났네.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다 공유 전자쌍인 경우인데, 만약에 내가, 이쪽은 공유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이건 비공유 전자쌍인 거야. 비공유 전자쌍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은 못 됐어. 우리 보통 좀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아는 얘네들은 좀 이렇게 퍼져서 존재해요. 얘들은 2개 원자에 묶여 있다면 얘는 좀 약간 자유로운 편이라서 얘네들은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커요. 얘들 공유 전자쌍끼리는 모두 다 밀어내는 힘이 같으니까 대칭으로 109.5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 얘는 더 많이 밑으로 밀어내요. 얘들이 더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나? 좀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더 많이 미니까. 그래서 여기 결합각이 우리 보통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은 결합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각은 줄어드는 거죠. 얘가 미니까. 얘도 이렇게 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보통 비공유 전자쌍 하나당 결합각이 몇 도가 줄게요? 그죠? 마이너스 2.5도. 처음에 109.5도가 이게 정사면체 모두 다 동등한 결합각이었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길 때마다 2.5도씩 감소를 해서 107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있으면 104.5도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만들어왔는데 물 없네. 물 같은 경우는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죠. 구조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선생님 이거 180도잖아요. 구조식에서 이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식은 써도 전혀 상관없고 이렇게 써놓고 얘가 결합각이 몇 도냐 물어봤을 때 180도로 대답하면 안 돼요. 얘는 입체로 봤을 때 전자쌍 자체가 4개가 있으니까 109.5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2개가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니까 2개가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이니까 얘네들이 더 많이 밀어내. 얘네들이 막 밑으로 밀어내니까 여기에 결합각은 더 줄어들어요. 몇 도? 2.5도 줄어들어서 총 5도가 줄어들어서 104.5도가 돼요. 이런 걸 우리 구조 이름으로 구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없어진 거 우리 결합각을 얘기할 때는 결합각은 이제 모든 전자쌍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떻게 13분이야. 모든 전자쌍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다 치고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무시야.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걔는 그냥 뭉뚱그려 있으니까 얘를 밀어내는 힘으로 있다고만 알고 있어야지 이 분자의 구조, 분자 모양을 얘기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 빼고 그럼 이건 정사면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걸 삼각뿔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분자의 모양 등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아이고 4분이 지났는데 미안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